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랩 세미나 발표를 맡은 김근우라고 합니다. 이번 소개드릴 논문은 Depth Anything Unleashing the Power of Large Scale Unlabeled Data라는 2024년 CBP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네, 목차는 논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라고 하면 이제 Monocular Depth Estimation을 수행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그리고 레이블되지 않은 매우 막대한 양의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버스트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구현을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그림들이 다 이제 학습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다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네, 먼저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자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앞에 나온 저자분들이 이제 뭐 홍콩대학교 소속도 있고 틱톡 또는 이제 재장대학교 이제 등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뭐 세미 슈퍼바이즈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캉 박사님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으셨는데요. 이제 2023년 티파미의 롱 테일드 러닝이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래스가 다양한 클래스인데 이제 별로 그런 양이 적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려보면 매우 작게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를 이제 롱테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롱테일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잘 학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뎁스 애니띵에서도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 박사님께서도 이제 뭐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 등을 사용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레이블되지 않은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원하는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더 높은 성능을 그리고 제로샷 또는 퓨샷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되겠는데요. 이런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다양한 분야,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차 또는 이제 VR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매우 인기가 높은 그런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뎁스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뎁스 에스티메이션 학습을 위해서는 뎁스 레이블이 많이 필요한데 이를 이제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리얼월드에서 뎁스 레이블을 얻으려면 이제 보통 뭐 라이더나 RGB 카메라 같은 센서들을 이용하거나 스테레오 매칭 또는 SFM 등을 사용을 해서 뎁스 레이블을 획득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이제 뎁스 레이블을 획득하는 데는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이제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고자 이제 저자는 unlabeled 뎁스에 대해서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마이다스라는 연구입니다. 이는 이제 그런 레이블된 거랑 레이블되지 않은 그런 믹스드 레이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학습시킨 그런 선구적인 연구인데요. 이런 마이다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로샷 어빌리티를 많이 보여주었지만 단점으로는 아쉽게도 이제 데이터 커버리지가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특정 상황에서는 성능이 안 좋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마이다스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이보다 더 뛰어난 로버스트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를 위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더 높은 퀄리티 그리고 환경에 최대한 구애받지 않는 그런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방법이 이제 large 스케일의 unlabeled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unlabele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구하기 쉽고 그리고 다양해서 이제 여러 상황에서도 generalization ability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annotate 할 때 이제 그냥 pre-trained 된 그런 monocular depth estimation 모델을 사용을 한다면 depth 레이블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프스한 그런 depth estimation 모델을 사용해서 그런 depth 레이블을 만들 경우에는 라이더보다 이제 더 덴스한 맵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스테레오 매칭보다 훨씬 더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더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6,200만 개의 그런 unlabeled, depth unlabeled 그런 데이터셋을 수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re-trained 된 모델로 depth 레이블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또 이제 150만 개의 그런 depth 레이블을 제공을 하는 6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티처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 티처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GT annotate를 수행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unlabeled 데이터를 이제 그 pre-trained 모델로 학습시키면 끝인가 했을 때는 자기가 해봤는데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모델도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만든 수도 레이블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오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시멘틱 프라이어를 이제 보존하도록 이제 로스 항을 추가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인 방법에 앞서서 이제 related works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로샷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매우 많이 이제 학습시킴으로써 학습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도 뎁스를 잘 예측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추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lative depth를 이제 아웃풋하는데요. 이제 다양한 이런 다이버스한 트레이닝 셋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케일이랑 그런 시프트가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를 이제 affine invariant loss를 사용을 해서 이를 이제 무시를 하고 다 정교화를 해서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이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다스를 이제 pre-trained 인코더로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 그 깊이 값을 이제 아웃풋하도록 파인 튜닝한 그런 모델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릴레이티브한 뎁스를 잘 나타낼 수 있으면 실제 깊이 값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랑 unlabeled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마이다스와 같이 이제 레이블드인 그 뎁스에 대해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이다스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티처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뎁스 GT를 이제 1로 역수로 해서 디스페리티를 구하고요. 이를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0에서 1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affine invariant loss 여기서는 이제 로우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로는 이제 di 스타랑 di로 나타나는데요. 이 di 셋은 또 이제 di-td로 sd 이렇게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td는 미디안 값을, sd는 이제 그 실체 디스페리티에다가 그 미디안 값을 뺀 거를 이제 합친 다음에 전체 픽셀로 나눈 값, 그래서 평균, 디스페리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듯이 이와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di의 햇을 구함으로써 이제 스케일이나 시프트를 이제 좀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한 스케일이랑 시프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스항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의 데이터셋에서 이제 GT annotate가 되어 있는 6개의 데이터셋에서 그 학습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교군으로 삼았던 아까 마이다스가 있었는데, 마이다스가 이제 12개의 트레이닝 셋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6개의
데이터셋만 사용을 해서 티처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NYU V2나 QT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저자들이 이제 제로샷 이밸루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제외를 시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데이터셋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던가 아니면 퀄리티가 너무 낮다던가 이런 이유로 이제 데이터셋을 빼고 이제 6개의 데이터셋만 이용해서 티처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족한 데이터셋은 unlabeled 데이터셋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이제 generalization ability나 robustness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보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노 V2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티처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뎁스 레이블 된 그 데이터셋을 활용할 때 또 추가적으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세그포머라는 이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스카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를 디스패리티를 0으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기존에 여기에 뎁스 GT를 구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스테레오 매칭이나 SFM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하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레오나 SFM 등을 통해서 이제 깊이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스카이 영역에 대해서는 뎁스를 추가적으로 개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unlabeled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밝히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티처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unlabeled 데이터를 티처 모델을 통해서 아웃풋해서 DU 햇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자들이 그냥 이렇게 만든 수도 레이블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랑 레이블이 있었던 데이터셋이랑 합쳐가지고 그냥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제 성능 향상이 없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에 대한 이유를 추론을 해봤는데 저자들은 이제 이미 150만 개의 레이블이 있는 뎁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조금 엑스트라 놀리지가 추가적으로 학습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처랑 스튜던트 모델이 이제 동일한 아키텍처랑 그리고 이제 그런 동일한 아키텍처랑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웨이트를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로스가 제대로 이제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unlabeled 이미지에 대해서 perturbation을 강하게 줌으로써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perturbation은 크게 두 가지로 color distortion이랑 cut mix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color distortion에서는 이제 color filtering 왼쪽 이미지와 같이 이제 HSV 중에 이제 값을 이제 무작위로 건드려서 이제 색깔이나 밝기 등을 이제 조절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가우시안 블러링을 통해서 이제 기존 이미지들을 좀 더 흐리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perturbation을 주거나 아니면 cut mix를 통해서 perturbation을 주었습니다. cut mix가 이제 보통 이런 바이너리 마스크가 있으면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 강아지의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런 고양이 사진을 이제 붙여 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식5로 이제 식5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믹스를 할 경우에 로스 항은 이제 8번과 같이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HW는 이제 전체 이미지 픽셀 개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만 로스 계산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로스 계산해서 더해서 총 로스를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또 스튜던트 모델에 넣어서 그러니까 다시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스튜던트 모델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또 마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가져오고 동일하게 티처 모델에 대해서도 인풋한 다음에 아웃풋을 해서 마스킹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을 수행을 하고요. 이제 이를 이제 형식으로 이제 weight sum을 해서 이제 LU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Semantic Assisted Perception 해서 이제 수도 뎁스 레이블을 좀 더 이제 이게 완전히 그라운드 트루스 GT가 아니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멘틱 GT도 이제 같이 활용을 하자라고 이제 저자들이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랑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셋에서다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GT 레이블을 할당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디코더 두 개 만들어서 각각 이제 뎁스랑 세그멘테이션 결과 출력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이 제대로 향상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저자들이 추론한 결과 이제 이런 시멘틱 클래스가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를 가지는데 이런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가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좀 많이 잃어버린다 또는 이제 이미 뎁스 모델이 많이 이제 학습이 돼서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성능 향상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피처 그러니까 뎁스 피처랑 시멘틱 피처 이 두 개에 대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제 로스항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차원에다가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로스 그런 시멘틱한 그런 정보의 손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이 시멘틱한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물체의 다른 부분이라도 동일한 물체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차량의 전면이랑 후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차량이니까 동일한 피처, 비슷한 피처를 나타낼 텐데 이제 뎁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전면이랑 후면이 다른 뎁스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피처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 계산할 경우에는 이가 이제 상쇄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저자는 이제 톨러런스 마진이라는 알파 값을 도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이제 알파를 넘을 경우에는 이제 이 Lfit 로스항을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여서 이 결과 이제 그 모노클로 뎁스 에스티메이션뿐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 성능까지 둘 다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로스항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런 평균을 내서 이제 전체 로스를 계산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노브2 인코더랑 GPT 디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뎁스를 줄여넣는 모델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뭐 이제 레이블 데이터랑 언레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대2의 그런 배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인풋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로샷 그래서 학습을 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릴레이티브 뎁스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이제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비교군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다스입니다. 이런 마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특히 TT와 이제 NYU 버전 2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뎁스 애니팅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제 저자들은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뎁스 애니팅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뎁스 추정을 하도록 파인 튜닝을 수행을 했을 때 결과 또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조이 뎁스가 이제 마이다스를 이제 프리트레인된 마이다스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모델이어서 이제 여기서 그런 마이다스 대신에 이런 뎁스 애니팅의 인코더를 이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두었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면 이제 조이 뎁스보다 이제 뎁스 애니팅의 그런 성능이 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제로샷으로 학습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뎁스 애니팅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VITL 인코더를 사용하였을 때 이제 84.8% 또는 멀티 스케일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였을 경우 86.2%로 다른 모델에 비해서
다 높은 성능을 가졌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AD20K에 대해서도 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로샷 성능을 보이는데 이제 그런 언신 데이터 셋에 대해서 보였을 때 레이블 그래서 가장 이제 성능이 가장 높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성적인 결과로 이제 특히나 이런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이제 조명이 없어가지고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도 뎁스를 로버스트하게 잘 추론한다. 또는 이제 안개가 낀 상황, 또는 이제 조금 더 멀리서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제 뎁스를 잘 추론한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그런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모델을 그런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했을 때고요. 이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했을 때의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온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것도 디노 V2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 이런 뎁스 에스티메이션 성능도 잘 나오지만 이런 세그멘테이션 성능도 잘 나온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퀄리테이티브 리졸트에 대해서도 이제 뭐 실제 야외에서나 실내에서나 또는 이제 뭐 그런 그래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다 릴리티브 뎁스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뎁스 애니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버스트한 모노큐럴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는 논문으로 이제 뛰어난 그런 제로샷 뎁스 에스티메이션 어빌리티를 보여주었고, 또한 이제 그런 실제 깊이 추정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기여점이라고 하면 이제 언레이블드 이미지를 이제에 대한 가치를 강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시행착오를 포함해서 이제 서술을 하였다라는 점이 이제 특히 인상 깊은 점이고요. 그리고 다른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을 소타를 달성을 하였다라고 이제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